안녕하세요. 약사이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호르몬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요. 도서관에 가서 호르몬에 관한 책을 몇 권 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추천해 드릴 책은 짜잔! 크레이지 호르몬입니다. 이 크레이지 호르몬은 호르몬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토리텔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글을 쓴 사람은 의사이고요, 작가이면서 교수인, 예일대학교 의대 교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 작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작가를 보고 이 책을 고른 게 아니고요, 옴기니 번역하신 분을 보고 책을 골랐거든요. 이 옴기니가 양병찬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사실은 약사세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셨는데 뜻한 바 있으셔서 약사가 되신 다음에 지금은 저처럼 약사로서 활동하기보다는 번역가로, 특히 이제 이런 그 생명과학 분야의 재미있는 신간 책을 많이 번역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시면은 이 호르몬을 우리 과학자들이랑 임상하시는 의사들 또 환자들이 어떻게 100년 동안 이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고통당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이 내분비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거를 자세히 재밌게, 그리고 이렇게 챕터 하나하나 이렇게 스토리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읽기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은 번역본이잖아요. 그래서 매끄럽지가 않아요. 한국말처럼 딱 이해가 안 되고 몇 번은 좀 읽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 있으시고 호르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책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 소개해 드릴게요. 짜잔! 자, 두 번째 책은 스탈린이 들려주는 호르몬 이야기. 이 책은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풀어놓은 책이에요. 실제로 이 글을 쓰신 분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를 졸업하셔서 생물교육학을 공부하시고는 이 책을 이제 학생들이 호르몬이란 무엇인가 알기 쉽게 이렇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호르몬을 알고 싶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어떤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저희도 뭐 몇 번 공부를 평생을 해도 어려운데 얼마나 생소하고 용어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얇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먼저 이것을 읽으시고 대략적인 개요를 잡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짜잔! 호르몬 밸런스입니다. 이 호르몬 밸런스는 제가 알기로 꽤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읽혀서 많이 팔린 책으로 알고 있어요.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젊고 건강한 사람의 비밀. 이 책이 호르몬의 종류에 대해서, 호르몬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한 책이고, 이 크레이지 호르몬은 호르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라면, 이 호르몬 밸런스는 각각의 호르몬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짧게 나와 있거든요. 호르몬이 건강과 젊음을 좌우한다. 자,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건강과 젊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내가 젊으려면 어떤 호르몬을 더 보충해야 되나, 뭐 요런 그런 거죠. 그리고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수필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쭉 서술해 놔서요. 비전문가가 읽어도 쉽고요. 또 저 같은 전문가가 읽어도 재밌었어요. 뭐 살찌지 않으려면 밤에 자야 한다. 네, 잠을 안 자면 살이 안 찔 것 같잖아요. 오히려 잠 못 자면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그런데 갱년기 넘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되게 뱃살도 나오고 질병에 노출이 되기 쉬운데 그 이유가 바로 멜라토닌 때문이라는 거, 뭐 요런 거 재미있게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수필처럼 해놨으니까 이것도 호르몬들이 내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호르몬들이 질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요런 거를 밸런스식으로 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책은요, 짜잔! 네, 여성 호르몬의 진실입니다.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 많은 호르몬 중에서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놓은 책입니다. 특히 이 현대의학에서는 여성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프로게스테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적어서 갱년기가 온다. 뭐 요런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또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그 요법 HRT라고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 조절 요법이 굉장히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지금 현대의학에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그 제가 얼마 전에 포스팅한 리비알도 바로 그런 여성 호르몬 요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호르몬 요법으로 효과를 보지는 못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호르몬은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에스트로겐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근데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으려면 에스트로겐을 중재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되고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고갈이 되고 그래서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졌을 때 여성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가 왜 그러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2007년도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성 호르몬 시장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이 크게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거하고 다르질 않아서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여성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라는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갱년기 호르몬을 이해하려면 사실 다른 호르몬, 이 여성 호르몬이 갑상선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코티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갑상선도 이해해야 되고 부신도 이해해야 되고 또 갑상선 부신은 또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뇌하수체 또 뭐 멜라토닌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이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사실 이 책을 이해하시려면 이런 호르몬 밸런스 또 호르몬 이해하기 크레이지 호르몬 이런 책들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이런 책들 읽으셔가지고 호르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아시고 또 내 몸에서 이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각 그 약국이나 병원에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뭐 영양제도 있을 것이고 호르몬제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균형 잘 맞추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땠는지 이런 책 리뷰 괜찮으시면 제가 계속 열심히 읽어서 알려드릴게요. 호르몬 책이 도서관에 30권, 50권도 넘더라고요.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4권만 읽어봤는데요. 또 이 책 반납하고 도서관에 가서 다른 호르몬 책도 봐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